퇴직 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년퇴직 후 벼랑 끝에 선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일터에 바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정작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무너지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마치 장밋빛 미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하고 교훈을 얻어보려 합니다. 사례 1. 평생 직장에 바쳤지만 퇴직 후 외톨이가 되다. 김씨 62세는 30년간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타공인 회사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끈끈한 우정을 유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하니까 연락이 끊기더군요. 회사 밖에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소외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사 바깥에서 찾아본 적이 없었고 결국 외톨이가 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퇴 후 인간관계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외에도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례 2. 퇴직금에 의존했지만 순식간에 바닥났다. 박 씨 58세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퇴직금을 알차게 굴리면 20년은 거뜬하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투자한 사업이 망하면서 퇴직금이 증발했습니다.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기 동안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일 단기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이 전부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돈의 가치는 다르게 느껴져요. 더 신중하게 계획했어야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무조건적 안전망으로 생각하는 대신 다각도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이 무너졌다. 장씨 65세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퇴직 후 아내와의 잦은 갈등, 자녀와의 불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이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더군요. 퇴직 후 그는 자신의 불안과 우울을 가족에게 풀어냈고 이로 인해 가족 간 신뢰와 애정이 무너졌습니다. 장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퇴직 후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정신적 준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퇴직 후의 변화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퇴직 후 삶,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금, 소득 창출 방법, 투자 계획 등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정신적 준비일로부터 벗어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준비, 가족과의 유대 강화,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봉사나 취미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좌절감과 후회로 이어지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퇴직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전문가의 조언, 당신의 은퇴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퇴직을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한 사례처럼 벼랑 끝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은 준비가 없다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철저히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삶을 빛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1. 경제적 안정. 퇴직 후에도 돈은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은 돈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소비를 줄이기보다 현금을 움직여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소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소비만 줄이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기반으로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김 씨의 재정 회복 이야기. 김 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전부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돈도 일하게 해야 한다는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김 씨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소형 주택 임대에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매달 고정 수익을 얻으며 생활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굴리는 데 있습니다. 2. 정신적 건강. 일 없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라. 퇴직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내가 더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의 정신 건강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라.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지만 대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또는 취미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장 씨의 두 번째 인생. 장 씨는 퇴직 후 한동안 집에만 머물며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된다고 할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퇴직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3. 사회적 관계에 나만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퇴직 후 고립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적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기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라. 퇴직 후에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박 씨의 새로운 가족. 퇴직 후 홀로 지내던 박 씨는 지역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함께 자전거를 타며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전에 없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나의 일상을 공유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관계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퇴직 후 삶을 지탱하는 세 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탄탄히 준비한다면 퇴직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재정 점검.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준비하세요. 목표 설정.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소한 목표를 세워 삶에 활력을 더하세요. 사회 참여. 지역 사회나 동호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퇴직 후 삶을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 준비만 된다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